용산기지 담장을 따라 걷고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하철 녹사평역에서 출발해 용산기지 북동쪽 담장을 따라 걸어보는 일명 녹사평 산책 프로그램. 답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입니다. 공개 모집과 심사, 그리고 면접을 통해 선발된 각계각층의 시민들이죠. 이제 용산공원으로 바뀔 기지 주변을 돌아보며 좀 더 나은 공원을 만들기 위한 고민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실 수 있겠지만 거의 이물질 담벼락과 지붕을 맞닿은 상태로 조성된 해방촌의 어떤 특성을 잘 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여전히 궁금한 담장 너머의 그곳. 40여 년간의 일제 점령과 패망 이후 지금껏 이어진 미군의 공간. 캠프 서빙고라 불렸던 그곳은 용산기지가 되었고 대한민국 지도에서 지워진 채 77년이 흘렀습니다. 그들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어떻게 중첩돼 왔을까요? 그 공간 속 시간의 흔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2년) 전 개방된 용산공원 부분 개방 단지. 과거 미군 장교 숙소였던 곳입니다. 겉보기엔 잘 가꿔진 오래된 주택단지지만 담장이 허물어지고 일반에 공개되기 전까지 이곳은 소수의 사람들만 드나들고 공유하던 공간이었습니다. 쇼프만 씨는 그 소수의 사람들 중 한 명이었죠. This area in the past was a large helipad. And I remember coming here before the housing was here many times. And I had worked for 8th U.S. Forces Korea Protocol, and we would bring visitors, distinguished visitors would land in large helicopters here. If we had a big party, they would bring the big helicopters in. And so this was all an airstrip. 2017년 미 8군 사령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사택들은 빈집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 철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지 출입은 금지된 상태입니다. 공원 조성이 시작되면 기지 내 사택은 대부분 철거되겠죠. Maybe this will be the last place forever if it stays. 한강과 남산 사이 서울 한복판. 용산기지는 군사시설이 모여있는 메인 포스트와 생활시설이 모여있는 사우스 포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장 둘레만 13km, 축구장 400개에 해당하는 거대한 공간이죠. 사우스 포스트에는 대형 마트를 비롯해 종합병원과 초중고등학교까지 있었습니다. 마치 미국의 소도시를 옮겨놓은 것 같았죠. Well, Yongsan was always the king. I mean, everything was here. And the support facilities were always here. I mean, the big hospital was here. You had the health care. The big commissary, the big PX was always bigger. It was always the major support area. And of course, Seoul is just such a great populated area that it was always, people always preferred to be here in Seoul. Yongsan was the key base. 수도 한복판에 위치한 외국 군대의 핵심 기지.
미군과 용산의 인연은 지금부터 7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45년 9월 8일 인천항을 통해 서울로 입성한 미군은 단 10분간의 항복 문서 조인식으로 38도선 이남에서 일본의 35년 지배를 공식적으로 끝냅니다. 조선 총독부 앞마당에서 열린 첫 세레머니. 일장기가 내려간 자리에 태극기가 아닌 성조기가 올랐습니다. 미군정 3년의 시작이었죠. 일제 침략과 지배의 핵심 공간이었던 용산 병영은 1904년 일제가 강제 수용한 지 41년 만에 미군의 임시 기지로 바뀝니다. 캠프 서빙고로 말이죠. 그리고 1년 후 미군과 미 외교관 가족 187명이 인천항에 도착합니다. 여기엔 10살 미만 어린이도 50명이나 포함되어 있었죠. 기지 내에 학교가 생기더니 극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미국 물건과 식료품이 가득한 PX도 생겼죠. 캠프 서빙고는 작은 마을이 되었습니다. 미군은 일본군이 사용했던 건물을 재활용해 공간을 운영해 나갔습니다. 그중 하나가 일본군이 군 교도소로 사용했던 위수 감옥이었습니다. 이곳은 미 7사단 구금소로 활용됩니다. (1946년) 시점에 가게 되면 그 10월에 그 남한 내에서 각종 어떤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군정령을 위반한 사람들을 대부분 일반 형무소 외에도 보면 중요한 범인들 경우에 대개 그 미군 구금소에 수감하는 사례가 좀 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김두한입니다. 1947년 우익 테러 단체 대한민주청년동맹이 좌익 활동가를 납치해 살해하는 사건을 벌입니다. 이 테러 별동대를 이끌었던 이가 김두한이었죠. 미 군정은 군사재판을 열어 김두한에게 교수형을 선고하고 이곳 미 7사단 구금소에 임시로 수감합니다. 이후 김두한은 대전 형무소로 이감됐다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이승만의 특전으로 특별 사면되면서 파란만장한 삶을 이어갑니다. 해방과 함께 이 땅에 들어온 미군은 3년 만에 철군을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이루어진 전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대신 500여 명의 미 군사 고문단을 보안장치로 남겼습니다. 한국군 자문과 함께 불안했던 38선 정황을 고려한 판단이었죠. (1950년 6월 24일) 밤 용산 기지 내 육군본부 구락부 일명 장교클럽에선 개관 파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당직 장교였던 김종필 중위는 정보작전실에서 긴급 타전을 받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3일 후 한강대교가 폭파됩니다. 용산기지 정보작전실에서 내려진 이 결정과 함께 다리는 무너졌고 용산기지에서 우리 군의 지휘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3일 만에 서울이 북한의 수중에 넘어갔고 반격을 위한 미 공군의 용산 대폭격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용산역은 북한군의 후속 전투부대라든지 또 군수물자가
집결되거나 이동하는 중요한 장소였고 또 남하하는 북한군을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그 한강대교가 한강철교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유엔군 즉 미군의 입장에서는 이 용산기지를 그리고 한강철교를 지속적으로 폭격을 해서 북한군이 더 이상 전선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5천 명 이상이라면 엄청난 그 부대가 용산기지에 주둔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당일날 용산기지, 그리고 해방촌 일대, 그 일대를 그냥 융남폭격하듯이 하는데요. 용산을 비롯한 그 주변 일대를 갖다가 불태워버렸어요. 한 예로 보면 용산의 한 학교가 그 이후에 52년에 이제 졸업식을 했는데 자기 반에 50명 중에서 2명만 남았다는 거예요. 전쟁과 함께 용산기지와 미 8군단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주한미군의 대명사 미 8군. 6.25 전쟁 참전을 위해 한국 땅에 첫 발을 디딘 후 전쟁 수행과 함께 폐허가 된 용산기지를 재건하는 용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기지 재건에는 미 공병과 한국 노무단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한국 노무단은 6.25 전쟁 당시 전쟁 수행을 보조하기 위해 국가 긴급 동원령에 따라 징집된 민간인들입니다. 지게를 진 채 전장을 누비며 보급품을 나르고 부상자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지게부대입니다. 미군들은 지게 모습이 알파벳 A를 닮았다며 A-프레임 아미라고 불렀죠. 용산기지 재건에도 어김없이 이들의 활약이 있었고 기지는 점차 모습을 갖춰갑니다. 1953년 9월 미 8군 사령부는 그동안 사용하던 서울대 물리대 건물을 한국 정부에 반환하고 용산기지에 입주합니다. (1950년대) 후반에 이르면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이 들어선 용산기지의 기본 틀이 완성됩니다. 본격적인 미군의 용산 시대가 시작된 거죠. 당시 미군과 특별한 교류를 했던 또 한 축의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카투사는 전쟁 당시 심각한 병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창설된 주한미군 배속 한국군 병력입니다. 휴전 후에도 여전히 미 8군의 조력자로 함께 근무하게 되죠. They were very valuable assets, and I think in many cases those that spoke English would serve to be interpreters and would do and would work whatever job they had. They were also significant in providing translation services for us as we went through various activities. I mean, I was in personnel, and we always had a few in doing personnel work, and they were very good at their jobs and performed very well. And we got along well with them. We worked real good. 전쟁이 멈춘 지 겨우 7년 뒤 그 힘들었던 시절 청춘의 시간을 보냈던 그곳은 여전히 남아 공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1970년은 어땠을까요? 담장 밖은 이제 막 발전을 향해 한 발짝 떼었지만 담장 하나 넘어선 용산 기지 안은 영화에서나 볼 법한 별천지였습니다. 그때 풀장도 여러 군데 있었어요. 풀장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중대에서 이제 파티할 때
일부에서 야구장에서 야구하고 이쪽에서 스테이크 구워갖고 스테이크 먹으면서 이렇게 아주 그 놀았던 기억이 나고. 새롭게 빛나던 우리 대중문화의 별세계를 눈앞에서 바라볼 기회도 있었죠. 제가 있을 때 패튀김 쇼를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방송에 녹화를 했었어요. 근데 그걸 어디서 녹화를 했냐면 미8군 연병장 있잖아요. 메인 포스트. 거기서 했어요. 그래서 미8군 쇼는 그 게이트 7 들어가면서 거기에 그 술집이 큰 게 있었는데 거기에 연예인들이 막 많이 나왔죠.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했죠. 극장을 거의 뭐 2, 3일에 한 번씩 갔죠. 왜? 무료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외국 영화를 개봉하기 전에, 오픈하기 전에 거기서 먼저 8군에서 틀어줘요. 근데 그게 자막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옆에 사람들은 막 미군들 웃는데 왜 웃나도 잘 모르고 자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부대에서도 1년에 한 번 부대 개방 행사를 개최해 한국인들과의 거리를 좁히려 했습니다. I think they're kind of awestruck, here's this great big forbidden piece of land in the middle of their capital, and most people are not allowed on, and they get on and they just one of these things looking all over. One of the things I remember is back in those days, Korean high school students had to wear uniforms, and with the black uniform with a hat and stuff, and they came on post, and back then was the disco era, and they were out in the parking lot dancing disco in their high school uniforms. It was kind of funny. 우리와 비할 수 없을 만큼 훌륭했던 기진의 스포츠 시설은 한국 선수들의 훈련 장소로 제공되기도 했습니다. 태릉 선수촌의 냉난방도 제대로 안 되던 시절, 국가대표 선수들은 용산 기지를 비롯한 미군 기지를 드나들며 훈련을 했습니다. 그중엔 국가대표 여자 농구팀도 있었죠. 1967년 세계 여자농구 선수권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한국 여자농구의 화려한 전성기를 열었습니다. 당시 무적의 트리오라 불렸던 박신자, 김추자, 김명자를 비롯한 여자농구 선수들은 명실상부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용산과 부평기지의 운동시설을 총괄했던 KCC는 김명자 선수를 기억합니다. 개인적인 사연과 함께 말이죠. She was a basketball official here too for the army, yeah, for a long time. She was quite an athlete. Very. Minja, her name is Minja, right? Kim. Frank Hickey, the pro golfer that came in with me same day, he went to a basketball game after a year or two. He went to a basketball game and he saw her, Kim Minja. He saw, I'm going to marry her someday. Everybody said, Frank, calm down, will you? With just a basketball game. This isn't a wedding. This isn't a match thing at Collier Fieldhouse. They're just playing a game. Just cool down, will you? She married, guess who? Frank Hickey. I know. Oh, really? Yep. 인연은 이렇게도 이어지나 봅니다. 드물었던 해외 원정 훈련도 미군 기지와의 인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Yeah, the Korean team goes to Guam. Yeah, they go to Guam. Yeah. They had their own field, by the way. They rented the whole baseball field usually for like 2 months and do all their spring training, and then they come back to Korea. 노력과 투지, 그리고 지원, 시대의 명장면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오빠야, 나 참기름 먹었어. 복싱 세계 챔피언 홍수환 씨도 기진의 미군들을 스파링 상대로 연습하며 실력을 키웠습니다. 스포츠로 국력을 과시하던 시절, 기지 안은
당시 한국 스포츠 발전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한 셈입니다. 담장은 안과 밖을 나누었고 서로 다른 세계를 만들었지만 담장 밖이 격동의 시대를 거치고 있을 때 그 안이라고 고요했을까요? (80년대에) 접어들면서 담장 밖의 속도는 일명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빠르게 내달렸습니다. 이제 담장 안은 호기심의 공간일 뿐 더 이상 동경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했죠. 근데 제가 20년 전에 다시 한번 미군 초대받아서 들어갔는데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미-8군 부대나 이런 거는 그대로 있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하다 보니까 지금 가서 보니까 동네에 큰 호프집만 하나밖에 안 하더라고요. I left here in 1980 and did not come back at all until 1994. And in the interim, you had the Olympics. And it just when I got back in 1994, the post had changed, Korea had changed. 그리고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던 이곳은 모두를 위한 공원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It makes me feel good. Especially makes me feel good that it's gone. So I'm glad the place is opening up. 용산공원은 1990년 한미 간의 용산기지 이전에 합의한 이후 차근차근 공원화를 위한 단계를 밟아왔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확정하는 공원이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가 함께하는 국가공원으로 말이죠. 지난해 말까지 국립중앙박물관과 전쟁기념관 그리고 용산가족공원에 이어 옛 방위사업청과 군인 아파트 부지가 공원으로 편입되면서 총 면적은 300만 제곱미터로 확대됐습니다. 일제 강제 주둔 이래 118년간 이방인의 땅이었던 이곳이 이제 우리 품으로 돌아옵니다. 만추의 주말 아침, 부분 개방 부지인 미군 장교 숙소 5단지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준수하며 입장하고 있는 젊은 방문객들의 행렬, 휴일마다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단지가 조성됐던 80년대 언저리에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 요즘 SNS에서 핫해가지고 저희가 검색하다가 찾아서 놀러 왔어요, 동생이랑. 되게 담이 높고 이러니까 안에는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계속 기웃기웃했거든요, 밖에서. 밖이랑 안이랑 진짜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 주말 방문객만 약 2천여 명. 공간이 단절됐다고 관심도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이제 미군 기지를 잘 볼 일이 없고 또 뭐가 있는지 잘 모르니까 지나가면서 당연히 궁금증은 생기는데 저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매체나 이런 게 부족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궁금은 항상 했어요. 그리고 이 공간이 주는 역사의 무게와 의미를 짚어봅니다. 저기에 미군이 들어온 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인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잊지 않고 조금 후대 많은 사람들이 조금 기억을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은 식민과 냉전의 압축 공간이었습니다. 식민지 공간인 일제 용산 병영이었고 냉전의 공간인 미군 용산 기지였습니다. 이제 과거와 현재를 품고
미래의 공간이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지가 아닌 공원, 용산공원으로 말이죠.